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의 방은희입니다. 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뜻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헌데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묘지의 이장을 촉구하는 운동을 수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회 때 연구소 소식으로도 알려드렸지만 연구소 대전지부는 올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현충원 적폐청산 리그라는 특별한 행사도 열었는데요. 잠시 후에 대전지부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충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전하고 서울에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죠. 두 군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이제 친일명사전 내 있는 명단들이 4,389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고 그 현충원 홈페이지에 가면 안장자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매번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은 인명사전에 있는 4,389명 중에 76명이 대전과 서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자료는 뭐 계속 지금 저희가 실사 자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데이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현충원에 안장된 사람 중에 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에는 누가 있나요? 그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뭐 제일 많이 이제 관심사가 박정희지 않습니까? 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고요. 네. 대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김창룡, 네. 예, 특무제장 했고. 백범 암살범이 이제 안두희를 이제 빼돌리면서 많은 이제 백범 암살 은폐 앞장섰고 이제 반공을 숙군 작업을 통해서 명칭상으로는 이제 명분은 숙군이지만은 수많은 무고한 뭐 민간인들 구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제 김창룡도 이제 대전에 대표적으로 묻혀 있죠. 예. 근데 그러면은 친일파 말고도 쿠데타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민간인 학살, 간첩 조작, 이 반민주 인사의 묘가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결국 현충원에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매번 현충일 때마다 뭐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있는데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분 관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비분 관계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한번 분석과 그런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그런 면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십니까? 국립묘지에 웬 친일파냐, 또는 국립묘지에 웬 독재 부역자냐, 이런 분들인데.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장 자체가. 근데 그렇지만 또 제도적으로 또 안장이 또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도는 그런 자들을 안장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이걸 좀 지적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기구는 크게 두 가지 기구인데 국방부와 보훈처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는 온전히 국방부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립묘지의 시작이 국군묘지였어요. 이승만이 처음에 국립묘지를 만들 때 군인들 6.25 직후에 쉽게 말하면 53년 7월 달에 우리가 휴전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6.25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어떻게 안장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은 45년 해방 또는 적어도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독립유공자들을 국내에 있거나 또는 해외 유해가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어떻게 모실까 이런 문제 제기부터 돼서 국립묘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승만은 그런 것에 대한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이승만 자기 임기 중에 자기의 동료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보훈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 특히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훈 정책은 62년도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보호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거꾸로 6.25 때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 군인묘지
국군묘지를 만든 것이 바로 동작동 현충원이 처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동작동 군인묘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관 기관이 국방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가 6.25 참전용사, 그해 월남 참전용사 등등 수많은 이제 군인들에 대한 중심, 그다음에 경찰로까지 네.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나 또는 거기에 반대했던 민주화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 플러스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로서의 국립묘지 안장이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현재는 국립묘지를 대부분의 국립묘지는 보훈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네. 처음에는 국방부였는데 전체가.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책적 성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 국립묘지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 중에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초기 정권 때까지만 해도 국립묘지 관리는 국방부가 온전히 관리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왜 국방부가 관리를 하느냐. 보훈처가 가져와야 된다. 네. 그래서 보훈처에서 소관부처가 이관이 됐는데 보훈처로. 그런데 국방부가 포기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네. 이것만큼은 국방부가 관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간에 그 보훈처 내 국립묘지 정책과가 있습니다. 보훈처 산하에 국립묘지 정책과가 있고 그 국립묘지 정책과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독립운동가 또는 국립묘지 관리에 대한 전체를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안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기타가 중요한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 네. 영광되고 예우에 어긋나는 네, 이 사람을 안장하면 국립묘지가 쉽게 말하면 명예가 훼손된다. 네. 이런 사람들은 안장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온전히 그 안장심의위원들의 판단이죠. 근데 이제 안장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정권의 그 코드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5.18에 가담했던 자라든지 독재에 부역했던 자라든지 또 뭐 친일에 앞장서던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위원회가 이 사람들을 안장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도에 약간은 미비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계속 훼손이 되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러면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소가 꽤 많이 힘을 써왔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대전 지부에서도 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이런 친일파나 그 쿠데타 가담자들을 좀 이장하기 위해서 애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전 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2002년도 때 좀 민족문제연구소 뭐 본부에서도 제안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전 지부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립묘지에 특히 이제 대전 국립묘지에 있는 많은 친일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김창룡을 이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네. 이장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물론 김창룡 이외에 많은 이장 대상자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왜냐하면 김창룡이라는 말을 가장 극악하고 네. 또 그것이 있어서 안 될 사람으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창룡을 상대로 이장 운동을 했던 것이 벌써 이제 15년이 된 상황인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많이 언론에 이슈도 되고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처음에 안장할 때 그 당시에는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가 있었지만 이미 안장이 된 상태지 아닙니까? 네네. 안장이 된 이후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장에 대한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유족이 동의하면 됩니다. 유족이 파가면 돼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유족이 파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뭐 그나마 고인이 남아 있는 명예를 좀 보존하겠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당시에 유족이 이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장하는 게커녕 유족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꽤 고령이셨는데 보니까 도아무개 여사입니다. 그 유족이 네. 네, 도아무개 여사께서 거꾸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왔죠. 네. 그래서 그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이 자발적으로 이장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제가 판단하고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했습니다만은 뭐 아시지만 뭐 항상 대통령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항상 국회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국회에서는 뭐 지금의 자유한국당 뭐 이런 이제 수구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김창룡 묘지, 김창룡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이제 친일파들의 묘지를 이장하려면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적폐 청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주요하게 적폐 청산의 대상 어떤 과제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전지부가 이제 앞장서서 김창룡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잠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전지부의 특별한 행사 얘기를 한번 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지부 김선재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지역 김선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이제 대전지부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32살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충원에 있으면 안 되는 그들을 찾아라. 대전 현충원 적폐청산 리그라는 아주 뜻깊은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이 1회죠? 네, 올해 처음으로 기획해서 시행한 행사였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행사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기획한 취지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주변에 친일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네. 널리 알리고자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네네. 기획하는 방법에서는 요즘 세대에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네. 준비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언론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진행 방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게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한때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아실 텐데요. 네, 그 게임의 방식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네. 현충원 곳곳에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묘소가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묘소를 찾아서 SNS에 사진을 인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 주최 측에서는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을 제공했고 참가자들이 각자 묘소의 위치와 그 인물들의 행적을 공부한 다음에 SNS 인증할 때는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인증을 했죠. 네.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게임이었던 걸로 행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한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총 11개 팀에 17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현충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길 뛰어다니면서 찾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할 텐데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들이 좀 체력도 좋고 이런 학생들이었나요? 네. 1등한 팀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명의 여학생들이었는데요. 네. 시작부터 놀라운 집중력과 열흘 정도의 속도로 인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평소 현충원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오던 터라서 그 지리에 익숙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평소에 자원봉사를 좀 하는 게 여러모로 좋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연구소 대학생 회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촛불의 과제로 이른바 적폐청산의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이 적폐청산이야말로 대학생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민족사적 적폐가 청산되어야 비로소 우리 젊은 세대의 숨통이 좀 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적폐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대학생 회원들도 우리 주변의 적폐를 찾아내고 청산하는 일을 좀 같이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역사 적폐청산을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신 것에 대해서 본부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김선재 회원님이었습니다. 네, 젊은 회원님의 참신한 기획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들 또는 이제 독재 부역자들을 어떻게 이장할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잘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가지고 법 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김선재 회원이 했던 방식으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장 전이라도 이런 프로그램들 시민들과 특히 젊은이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유산 말고도 이제 부정적인 유산들을 답사하는 것들을 요즘 말로 하니까 다크 투어리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두운 투어리즘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다크 투어리즘의 차원에서 국립묘지를 아까 이제 김선재 회원이 이렇게 찾아갔듯이 그래서 이런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 게임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했듯이 네. 그 이장 전이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우리 그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네. 거기 김학규 사무국장님께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한 많은 이제 답사 프로그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동작동에 사시면서 동작동 국립묘지가 갖는 많은 이야기, 스토리텔링 요소들이 대단히 많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친일파들,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묘역에 있는 임시정부 많은 그 독립운동가분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장 전이라도 많은 분들이 그 역사적인 문제, 역사 적폐의 현실들을 이렇게 투어를 네. 통해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뭐 저희들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번에 적폐청산 리그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보훈처장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전에 이제 박승춘 그 아주 악명 높은 이 처장에서 이제 피우진 아주 이제 여성으로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고 이 피우진 처장 바뀌었는데 이 보훈처장이 또 이제 이번에 장관급으로 격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차관급이었고 국무위원도 아니었거든요. 네. 발언권도 없이 그냥 배석만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대단히 강해졌다. 그래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 보훈처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만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1,007명의 친일파들. 이건 국가공인 친일파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만든 일명사전에는 이제 4,389명 해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의 내용들을 현충원 홈페이지에 안장자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 안장자 정보에다가 부기로서 일종의 각주를 달듯이 그 안장자 정보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분히 행정적으로. 네. 이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적폐들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장되면 뭐 속은 시원합니다마는 네. 이장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네.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뭐 김창룡 뭐 이장 안 돼도 맨날 우리가 이렇게 김창룡 이장 운동을 함으로써 김창룡의 죄과에 대해서 계속 복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예, 의미가 있다. 네, 들고요. 그다음에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중요하지만 네.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효창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유리 살금 묘지 위에 있는 뭐 이시영 선생, 뭐 신익희 선생, 김병로 선생 이런 이준 열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국립묘지 밖에도 우리가 정말 찾아갈 만한 분들의 묘가 많다. 물론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모란묘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란묘지 요즘에 그 개인 묘지인데 그 민주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묘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의 유족, 그러니까 민주열사들, 민주열사들의 그 유족 가족들이 그 묘지 사용료를 못 내 가지고 뭐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런 기사를 최근에 봤거든요. 네. 뭐 망월동도 망우리의 묘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국립묘지 이외에 있는 묘지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나 지역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지 될까요? 예.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장심의위원회는 좀 약간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자의성을 좀 약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가 10,000원이거든요. 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전 현충원이 생긴 것인데, 네. 이제 대전도 많이 차가지고 경북 영천으로 뭐 이천으로 군산으로 호국원으로 이제 옮겨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백선엽 전 대장이죠. 네.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친일파죠. 이미 거기 묻히기로 했다는. 묻히기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대전이 아니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네. 국방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방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국립묘지만큼은 보훈처가 가져가지 않고 국방부가 남겨놓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갖는 어떤 상징성일 수 있겠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만큼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놓고 소관부서를 남겨놨더니만 결국은 예약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친일 군인인 백선엽의 자리를 예약을 해놨다 이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그러면서 안장심의위원회의 자의성들을 제한시키는 그런 기구들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미래에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뭐 이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뭐 여지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묘지 이외에 있는 묘지들에 대해서 승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창원 같은 곳인데요. 네. 효창원은 원래 제대로 된 나라라면 효창원이 국립묘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 그 국회에서 김광진 청년 비례대표로 네. 출마해서 맹활약했고 또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이신데 네. 김광진 의원이 효창원에 있는 그 백범을 비롯한 안중근 그다음에 윤봉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효창원이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 쉽게 말하면 동네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뭐 에어로빅 하는 뭐 어머님도 많이 계시고 애완견을 끌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네. 막걸리 먹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그게 근린공원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린공원에서 국립묘지를 격상을 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격상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주민들이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이 그 산책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둔 채로 관리 자체가 그 근린공원, 동네에서 하는 공원이 아니라 네. 정말 교육공간이고 제대로 된 추모공간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마타도를 돌려가지고 당시에 그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 당시에 용산구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호도했냐면 이거를 국립묘지 만들면 효창원을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 묘가 다시 일로 들어온다 효창원으로 우리 시간 공동묘지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날조된 마타도를 돌렸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고 현재 묘지가 옮기거나 이장되거나 확장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관리 주체가 용산구청에서 국가보훈처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애완견이 들어와서 배변을 한다든지 수많은 그런데 그것들을 용산구청에 얘기하면 예산 타령을 해요. 예산이 없다.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어떻게 보면 국립묘지 정책과가 있고 보훈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국립묘지 아닌 그러한 어떤 효창원이라든지 저는 수유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수유리에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묘지들을 국립묘지에 격상시켜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성을 갖추는 그런 공간으로 그 제도 변경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역대 보훈처장이 대부분 이제 국방부 퇴역 장군이라든지 초창기에는 중앙정보부 이런 고위직도 다 보훈처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 네. 보훈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은퇴하고 그냥 낙하산? 놀면서 낙하산이죠. 네. 놀면서 그냥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측면이 대단히 많았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피우진 우리 보훈처장님 되셨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호국원 같은 경우에 영천에 있는 호국원도 그 당시 관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제한군인가 관리했거든요. 그 제한군인이야말로 정말 그 적폐 중에 적폐인데 제한군인의 용돈벌이로 그런 국립묘지 관리를 했던 것이죠. 이런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일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립묘지가 제대로 된 국립묘지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들자면 굳이 프랑스랑 미국을 들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보면 사병과 장군의 묘지가 똑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게 사병 묘지인지 장군 묘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사병 묘지는 정말 단촐하고 장군 묘역은 뭐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하고 있고 합장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국립묘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을 우리가 많이 고쳐낼 수 있는 제도적 맹점들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것은 이제 잠깐 사이에 진행되는 것 같고 바로 잡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뭐 힘들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누적된 적폐를 뭐 하루아침에 청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한 발 한 발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반민특위가 우리가 6월 6일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네.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6월 6일이. 그래서 반민특위 습격 이후에 그 조작 날조된 국회 뿌락치 사건으로 반민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6월 26일 날 그 백범 김구가 암살됨으로써 친일 청산이 어떻게 보면은 좌절된 해가 6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친일파들의 뭐 총공세, 6월 총공세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만나면 경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6월 6일에 현충일인데 우리 현충일 날 경찰청장이 한번 반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뭐에 대한 반성이냐. 반민특위를 백주 대낮에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해체한
그런 원죄가 우리 대한민국 국립경찰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호국 보호네다를 맞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월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반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제 얘기를 들은 경찰은 전혀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어쨌거나 다음에 경찰 신임 경찰청장이 되는 분들은 내년에라도 이 6월 6일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반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 모시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친일 문제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국민 모두가 우러를 수 있는 제대로 된 현충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반드시 청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방학진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기념 강좌를 개최합니다. 2017 독립민주시민학교 역사의 길에서 민주주의를 묻다에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7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강까지 진행되었는데요. 6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3강이 열립니다. 해방과 민주주의를 논하다 독립투사들은 어떤 나라를 원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자 근현대사 기념관 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무료 강의니까요. 기념관에 오셔서 상설 전시도 관람하시고 좋은 강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이었습니다.